우리가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살펴봐야 될, 꼭 챙겨봐야 될 그런 뉴스만 픽해서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뉴스 픽 시간인데요.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한동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님 이제 토마토 좋아하십니까? 네, 토마토 좋아합니다. 우리 토마토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놓고서 시작할까요? 예, 앞으로는? 토마토 인형 갖다 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형을 제 얼굴이랑 좀 비슷하게 우리 이렇게 좀 아까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 한번 굿즈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써보죠, 앞으로. 자, 지금 이제 재밌게 시작을 하려고 해서 사실은 했어요. 이게 좀 너무 우울한 소식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우선 그 탈레반 위협 때문에 아프간인 400여 명이 사실은 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아프간 가족들을 우리 군이 군 수송기로 이송을 해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을 피해서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인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에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과 직원 그리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저희 국내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동안 수년간 대사관과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서 일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통상 작전 수행이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는 하지 않았고 규모도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 수송기 세대인 점과 고려했을 때 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2001년 테러 명분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지원 요청을 받아서 비전투 부대 파병을 했었는데 2007년에 종료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원을 지원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네. 송영길 대표도 지난 22일에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명에 대해서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400여 명이 오늘 내일 중으로 뭐 이송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도 지금 재건에 참여했던 자신들을 도왔던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조력자들을 통해서 피난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게요.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몸을 피하는 네. 이런 그 나라 이런 분들을 보통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적인 또 의미가 있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거부감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난민이란 말을 잘 안 쓰고 가급적이면 조력자란 말을 쓰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왔던 분들을 좀 모시고 오겠다. 근데 어제 우리가 사실 김영미 그 분쟁 전문 PD, 분쟁 지역 전문 PD 모시고 이런 뭐 난민 관련돼서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좀 했는데 그 김 PD가 요즘은 비행기로 수송을 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냥 군 수송기를 예, 그렇습니다. 좋아해가지고 해갖고 오는군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탈레반은 그동안 미국이나 이런 쪽에 협력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네. 미군 통역사로 일했던 동생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형에게 살인 협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즉시 처형한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미국도 네, 이렇게 이런 분들 도와서 내보내겠죠. 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분들 도왔으면 좋겠고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그 부동산 의혹 자들 명단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어제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명단이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유니스 의원 얘기 좀 나왔었지만 네. 근데 결국 이제 12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명이 윤석열 캠프 인사였다. 네. 이것도 약간 충격적인데 어떻습니까? 우선 조치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무경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을 했고요. 네. 비례대표라서 제명을 하면 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됐다 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당
권유와는 다른 내용인데 탈당 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10일 뒤에 제명이 되는데 네.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준석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이분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도 네, 맞아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출당 조치를 권고했던 것과 다르게 이준석 대표는 소명 절차를 들었습니다. 소명 절차를 들은 게 결국에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민주당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그 부분을 고려해서 소명 절차를 듣고 6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 결국 12명 중에 5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인데요. 제명이나 탈당 요구를 처분을 받은 의원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무경, 이철규, 정찬민 의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캠프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은 물러나겠다고 이미 밝혔고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당의 소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 소명 절차가 해소가 되면 그 뒤에 거취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문제를 삼진 않았는데요. 안병길 의원도 홍보본부장직을 내려놓기로 했고요. 네. 송석준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당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게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12명 중에 10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이주환, 최춘식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캠프 소속은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1일 1망원으로 계속 곤혹을 치렀었는데 이제 당 참모들이 줄 사태를 이으면서 좀 다시 악재를 맞은 상황이고 네. 홍준표 의원은 이게 결국에는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하고 다른 점은 소명의 기회를 줬다는 점이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 소명이 됐냐 안 됐냐는 셀프 판단이다. 근데 네. 소명을 어떤 식으로 들었냐 물어봤더니 화상 전화로 한 명씩 물어봐가지고 당신 어떻게 이거 된 겁니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요. 내 식구가 한 거고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러면은 그래 소명 잘 됐다라고 판단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명 의원에 대해서는 금방 팔겠다, 앞으로 처분하겠다 이러니까 또 역시 소명됐다 이러고서 또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이 새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탈당 요구 수준이 머무른 것은 계속 탈당 요구만 해서 그냥 신용만 갖출 것이냐 아니면 권유라고 하는 강력한 걸 할 것이냐 지금 윤리위원장 없다는 거를 핑계로 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핑계냐 이런 것까지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5명이나 윤 캠프 사람인데 그분들이 또 탈당 요구를 당하는 명단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당직 맡았던 사람들의 일부가 당직 벗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했지만 왜 우리만 그래? 이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이 어떤 속일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자,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은 입학이 취소되냐 마냐 어제 24일 날 부산대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산대 부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냥 이제 부산대 자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교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그리고 소관부서인 복지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진 않았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입학 취소의 근거는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요. 네. 모집 요강에는 지원자 유의 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과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입학을 취소를 했고요. 다만 이제 조 씨의 입학이 사실 서류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서류에서 1차 서류 통과자 중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그리고 전적 대학의 성적 3위, 그리고 공인 영적 성적이 4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입학이 서류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는 밝혔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와 입학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산대 발표는 예비 행정처분 정도의 조치인데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청문 절차 기간 동안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원회 뭐 부산대에서 있는 이 공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 못 내린다. 다만 이 조민 씨는 사실은 성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네. 뭐 나머지 스펙 같은 걸 들어온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 공을 이제 본부에 넘겼는데 본부 측에서 어쨌든 그런 규정 위반, 주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우린 취소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지금은 이제 규정이 이제 명확히 바뀌어서 그런 식으로 내면 취소다라고 확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정도는 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였고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냐 먼저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원래 했다가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거여서 대법원 판결도 나오면 뒤집어지면 또 이 취소도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맞냐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한 과정을 펼쳤고 앞으로도 펼치겠죠. 2019년도 인터뷰에서 조 씨는 고등학생으로 돼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똑같은 생각일지 모르겠고 어쨌든 너무 한 가족이 거의 막 멸문지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노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방송 참여 부탁드리고요. 대담한 대담 기다려주세요.